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LC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이제 중장비를 운영하는 기사분들이 계시죠. 오늘 그것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한 직업괴담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포크레인 기사를 현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제 장비로 지금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별의 별일, 현실 공포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영적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는 저는 없고요. 근데 이제 기이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리고 현장 일을 하면서도 겪은 일들이 좀 몇 가지 더 있고,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던 되게 용한 무당 할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관련돼서도 이야기들이 좀 있고. 알겠습니다. 현재 이모가 또 현직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느끼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직업괴담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시에요? 기리시에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포크레인을 운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장비를 타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중장비나 건설 장비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집안 사업이나 혹은 아버지의 권유로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저 또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따라다니다가 아버지가 장비를 하나 절 주시면서 이제 너 혼자 일을 다녀봐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인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스타일이 되게 던지세요. 엄청. 그냥 전화도 안 주시고요. 문자로 주소 하나 달랑 넘겨놓고 내일 몇 시까지 가.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저도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요. 현장에 도착해봐야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해봐야 어떤 일인지를 알고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문자를 주셔서 시간 맞춰서 주소지에 도착하니까 산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산에서 무슨 일을 하지? 길을 닦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임무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현장에 가면 항상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삼촌, 오늘 어떤 작업하는지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묘지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러네. 묘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산 자체가 돌아가신 분의 선산이고 오늘 달인 날이라 묘지 작업을 한다고 해서 온 거라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못 듣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하고선 장비를 화물차에서 내리고 그 산을 타고선 포크레인으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정리되어 있는 공터 같은 데가 나오고 거기가 무덤을 만들 자리였던 거고요. 네. 보통 무덤 자리를 만들 때 관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좀 반듯하게 잘 파서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파 놓은 다음에 유가족분들이 관을 들고 올라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뭐 제사 지낼 때 아이고 곡소리 내고 하는 것처럼, 맞죠. 묘지로 이동할 때도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면서 올라오시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무거운 상태로 맨 앞에 인정사진 드신 상주분부터 뒤에 관 들어주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유가족분들이 쭉 올라오는데 영정사진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요? 영정사진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 일절 말씀을 안 해주셔서 더 놀랐었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업체를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한 수백 명은 돼요. 그 삼촌분들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손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을 제가 파놓은 데 넣고 나면은 가족분들이 가실 때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서 삽을 이제 한 삽, 두 삽 이렇게 먼저 손으로 넣으세요. 네.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 분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또 작업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잡고 더 신경 써서 더 예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네. 하고서는 작업을 조금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1년 365일 중에 1년 363일을 꿈을 안 꿔요. 오, 예. 한 이틀 정도는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뭔가 어디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눈 뜨면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고 꿈을 안 꾸는데, 그 일주일 정도 똑같은 꿈을 계속 꿨던 것 같아요. 배경은 이제 그 삼촌 무덤이었었고, 그 삼촌 무덤을 가운데로 기준으로 놓고 한쪽에는 그 삼촌이 가만히 서 계셨고, 반대쪽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여자였고요. 네. 민소매 같은 거를 입고 있었었는데 팔이고 다리고 이제 칼로 긁혔다고 해야 되나 썰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노려만 보는 꿈들을 계속 며칠 연속으로 꾸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꾸면서도 이제 아무런 말도 없고 계속 그 상황만 반복이 되는데 찝찝하기는 한데, 아, 이게 내가 그 작업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마지막으로 꾼 날 꿨던 꿈이 조금 많이 소름 돋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똑같이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여자가 이제 삼촌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 맞아! 가!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친 상태로 잠에서 깨가지고 약간 식은땀을 좀 흘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일이 없는 날이라서 늦잠을 잔 날이었었는데, 눈 뜬 지 1시간 조금 넘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삼촌분의 부인이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그 일당은 내가 다시 쳐줄 테니까 작업했던 무덤으로 좀 다시 와줄 수 있냐, 장비를 끌고 뭔가 좀 확인해야 될 거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다 만들어 놓은 무덤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고 예. 여쭤봤더니 저한테 갑자기 꿈을 꾸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 얘기만 듣고, 아, 꿈을 꾸긴 꿨는데 사모님 어떻게 아시냐,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와라, 내가 돈은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예. 일단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기분하고 그 꿈이 너무 찝찝한 상태로 알겠다 하고선 저도 쉬는 날이었는데도 바로 출발을 해서 금방 도착을 했거든요.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또 장비를 끌고 달달달달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인부로 오시는 분들하고 무복을 입으신 무당하고 법사님들이라고 하죠,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예. 그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예. 그 무당분이 대뜸 저한테 노래 보면서 되게 날카로운 말투로 빨리 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 만들어 놓은 묘지를 왜 다시 파냐고. 나 이거 내가 묻어놓고도 내가 다시 파는 거 찝찝해서 못하겠다고. 급한 일이니까 빨리 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옆에 사모님은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죠.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파다가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가면은 그 관뚜껑인 데랑 걸리는 부분은 섬세하게 작업을 안 하면은 다 부셔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살 긁으면서 관뚜껑 나오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부들이 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작업을 하고 삽질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모양이 나오니까 무당이 관 끄집어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었는데 관을 끄집어내고 나서 그 밑에를 저한테 더 파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관을 끄집어냈는데도? 네, 그 자리보다 더 밑에까지 파보라고. 예. 그래서 계속 팠어요. 파고 계속 파는데, 그냥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도 계속 팠는데, 이게 장비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 내 포크레인 끝에 뭐가 걸렸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오.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 뭐가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변 다 파내라고, 예. 그거 보이게끔 다 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변을 싹 긁어내니까
가로 세로 한 6, 70cm 정도 되는 상자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관은 아니네? 네, 관은 아니었어요. 응. 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막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은 그런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옆에서 무당분이 그걸 보더니 저거 당장 끄집어내라고 막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저는 도비님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아, 저게 뭔가 있구나. 예. 혹시 뭐 부적이라도 붙어 있나? 저게 뭐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네. 겉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상자처럼. 그래서 뭐지? 뭐 안 들어있나? 하고서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뚜껑이 밀폐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 힘으로는 안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부로 오셨던 분들이 하수구 뚜껑 딸 때 쓰는 그런 공구가 있어요. 네. 일명 빠루라고 하는데, 빠루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제 지렛대 원리처럼 해갖고 막 몇 번 흔드니까 열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장비 위에 앉아있는 상태라서 각도상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는 안 보이는 상태였었고, 아, 예. 근데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밑에서 뚜껑 여신 인부분들이 갑자기 한쪽 구석으로 다 뛰어가시니 구토를 하시는 거예요. 뭔데 저래 하고선 긴장하고서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보였던 거는 옛날에 여자분들이 머리카락 팔 때 일자로 묶고선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가지런히 해가지고 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만 제가 봤었거든요. 그것도 한 3분의 2 정도 보여갖고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거를 다른 인부분들은 다 토하고 구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당은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사모님을 보더니, 그거 봐, 내가 있을 거라 했잖아. 굿해야 돼. 다 준비해왔으니까 바로 굿하면 버릴 거야. 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 무당은 아니네? 되게 용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졸지에 끌려와서 굿판 보게 생겼다. 예. 주변에서 굿판에 함부로 있으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돌빈 방송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 저도 이제 내려가 있으려고 했었어요. 장비에서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 째려보면서 너 어디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굿하실 것 같아서 좀 내려가 있으려고 했어. 근데 너도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예.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 말은 무시하시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 얘기 잘 들어. 저 상자 본 사람 여기 한 명도 벗어나면 안 돼. 다 저쪽에 돗자리 펴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그렇게 돼버렸고, 졸지에 그냥 거기 오셨던 아무 상관도 없는 인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더니 그 사모님도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날 장례식에 왔었던 유가족분들 다 소환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씩.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돗자리 같은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굿을 막 보고 있었어요. 예. 산중이라 뭐 이제 푹 치고 꽹가리 치고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보는 내내 솔직히 제가 겁이 되게 없는 편이라 보는 내내 별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별 느낌은 없었고, 아 이게 굿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진짜 어렸을 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북소리랑 뭐 꽹가리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데 무당이 탈춤 춘다고 하죠. 이제 날이 안 선 그 무당들이 구타 때 쓰는 칼로 양손에 들고 막 이제 흔들면서 칼춤을 추는데, 그건 좀 소름 돋더라고요. 와 진짜 살벌하다, 어떻게 저러지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무당이 눈을 번뜩 뜨더니 네. 양손에 있던 그 칼들로 자기 몸을 썰듯이 막 자르는 신용을 내는 거예요. 아, 알죠. 예. 저는 꿈에서 여자가 마지막에 얘기했었을 때 톱 같은 걸 들면서 다 잘라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혹시 저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 하면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걸 꿈에서 봤으니까. 네, 꿈에서 본 거를 이제 무당이 신용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막 자기 온몸을 뭐 발목, 허벅지, 팔뚝, 가슴 쪽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신용을 내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좀 멍해지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소름 끼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입술을 깨물었는지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당 입가에서 이렇게 피가 좀 흘러내리더니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한 10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초 정도 지난 후에 눈을 뜨더니 막 되게 불쌍하다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너 내가 진짜 좋은 데로 보내줄게. 나랑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마라. 여기 원래 네 자리 아니다. 아유 불쌍하다. 나랑 같이 가자. 진짜 너무 슬픈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슬퍼지는 감정동화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오. 분명히 되게 무서웠는데. 네. 그러면서 또 한참 방울 흔들고 기도하듯이 하고 굳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몇 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니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돗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막 만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막 이러면서 쭉 지나가더니 되게 막 힘든 얼굴로 됐다고. 상자는 내가 잘 가지고 가서 좋은 데 보내줄 거고 잘 처리할 거라. 그렇게 하더니 상자를 닫더니 막 부적 같은 거를 여기저기 막 붙이더라고요. 네. 아 됐나 보다.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 무당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기 할 일 딱 끝나고 모든 거를 끝낸 상태로 그냥 후다닥 다 갖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안 알려주신 거예요? 뭔지 안 알려주고. 아, 너무 예. 궁금해 죽겠는데 예.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챙기더니 후다닥 가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보더니 이쁘게 만들어.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가서 만드는 날보다 더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속으로는 엄청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작업을 끝냈거든요. 작업을 끝내고 또 산길을 타고 포크레인을 갖고 내려와서 산 입구에서 사모님하고 인부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돈도 받아야 되고. 그 사모님도 계좌로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 왔던 인부들이나 저한테 다 현금으로 주셨거든요. 다 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모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오늘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나한테 꿈 꿨냐고 왜 물어보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무덤을 만든 날부터 제가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부터 사모님이 저랑 똑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다 잘라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했던 꿈까지 똑같이 꾸신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그 꿈을 꾸자마자 예. 원래 그 무당분을 예전부터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무당분한테 전화를 바로 하셨던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전화 받자마자 이 남편 무덤 밑에 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근데 그 꿈 너 말고 한 명 더 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무덤 만든 사람이 껐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한테 전화해서 오라 그래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다 알고 있네? 다 알고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걔 데리고 와. 너 말고 한 명 더 있어. 너랑 똑같은 꿈 꾸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름이 돋았는데 네. 그보다 더 소름 돋았던 게 그 네. 상자 열어봤던 인부 아저씨들이 하셨던 얘기가 더 소름 돋았었어요. 왜요? 상자를 열고 가셔가지고 구토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상자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게 유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뼈들이 헐. 분리가 돼가지고 예. 제일 위에 두개골이 얹어져 있고 예. 그 위에 제가 봤었던 머리카락이 올려져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게 뭐야? 근데 그 머리카락이 되게 깨끗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정말 가지런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 밑에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유골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범죄 때문에 그런 해를 당하신 건가?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그날 굿 끝나고 다음 날인가 사모님한테 전화가 한 번 더 왔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덕분에 일 처리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또 궁금하니까 여쭤봤어요. 그 무당이 가져갔던 그 상자는 어떻게 했냐. 뭐 좋은 데로 잘 보내주고 잘 태워서 남은 쟤들 더 좋은 데다가 다 뿌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무당분도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땐 꿈에서 나왔던 그 여자분이 거기서 동네 남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하시면서
숨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토막을 내서 그 상자에 넣고 묻어버린 것 같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무당분이 이게 네네. 뭐고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는. 그냥 이제 특정 상황들이나 큼지막한 것들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나 이런 부분은 아예 입을 안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저한테도 어디 가서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라고는 했었어요. 야, 아니 그러면 엘씨님, 네. 그 이런 포크레인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네. 일들이 많겠지만 이런 뭐 무당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경우들 뭐 다른 기사님들도 많으세요? 일단 수십 년을 타신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없으시고요. 오, 예.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4년 사이에 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현장에서 무당을 불렀던 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거 말고 한 번 더 있고 사고 관련돼서 좀 이런저런 신기한 일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엘씨님, 저는 항상 물어보는데 그 불문율 같은 게 있나요? 금기사항 같은 거? 금기사항이요? 네. 그런 불문율이 일반적인 데는 별로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좀 있어요. 오, 어떤 게 있나요? 철거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 형상으로 된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거는 먼저 빼서 치우라고요. 아, 그걸 같이 무너뜨리거나 그러지 말고? 네. 오. 장롱 같은 경우에도 먼저 빼라고 하고요. 예. 병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다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건물을 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좀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나 보네요. 제가 아는 다른 포크레인 타시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셨었고 오, 특이하다. 그럼 또 다른 금기도 있나요? 그리고 웬만하면 무당집 철거는 가지 마라. 아, 무당집을 철거하는 그 과정 속. 네, 거기 가지 마라. 그럼 그거 누가 철거를 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냥 아무런 영향 없고 예. 괜찮은 분들은 또 하긴 하시는데 그런 분들 50명 중에 한두 분 될까 말까라고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집은 함부로 철거하는 게 아니다. 네. 오. 또 거기에 또 법당 안에 보면은 그렇죠. 불상 같은 것도 많고 또 모형물도 되게 많고 뭔가 또 담긴 그런 물건들도 있을 텐데 또 함부로 잘못 그냥 확 휩쓸었다가 안 좋은 일 겪게 된다고 가지 말라고들 하시고 네. 똑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나는 현장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불문율인가 보네요. 네, 그 현장에서 이제 인부가 다쳤건 장비가 전복이 됐건 사고가 이제 여러 번 났던 현장은 들어가지 말라.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나니까. 보면은 사고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난 장소에서만 계속 나요. 오. 비슷한 유형을. 예. 그리고 비슷한 부위를 다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긴 한데 그런 일을 보면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평온한 일상을 또 보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엘씨님은 그 무당분이랑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도 네네. 좀 반신반의하나요? 근데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맞는 말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쉽게 인정하거나 오히려 믿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죠? 아, 무섭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오늘 엘씨님께서 포크레인 직업괴담 이거를 네네. 들려주셨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불문율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릴 적도 분명히 어떤 일이 있으셨던 분이 맞고 그리고 아직도 말씀을 네네. 안 하신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텐데 또 다음번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오, 이번 이야기가 딱 그 포크레인 기사분이 겪을 수 있는 직업괴담이었네요. 땅을 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당은 그 사람이 꿈을 꿨을 것이고 거기를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가서 파야 된다. 좀 이런 느낌의
그리고 그 내용물이 뭔지를 제대로 보진 못하셨지만 이야기를 듣긴 들으셨네요. 근데 왜 거기에 묻혀 있었으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그 무당분이 얘기를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혹여나 내가 그쪽을 좀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레츠가 기립근입니다. 바로 뚜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뚜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또 뚜뚜님도 그림을 싹 그려주셨는데 급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자, 시청각자로도 준비되어 있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뚜뚜님 급하게 그린 티가 너무 많이 나. 저 그림 잘 그립니다. 거의 피카소죠 이 정도면. 예, 저보다 저 잘 지금, 그리세요. 너무 터졌어요, 지금. 급하게 그냥 첫 번째 참여자분이 그림을 그려주셔서 나도 빨리 그려야겠다. 아니, 그려놓고 어. 있었다가, 이거 찢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건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커버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급하게 그렸습니다. 30초 만에. 그쵸? 네, 방금 그린 급하게 거죠? 그렸습니다. 아, 그치. 네, 방금 그린 거죠. 예. 네, 자. 네. 이번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가!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다 이제 키워드가 있고요. 지하랑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지하. 어허. 두 가지 다 내용이 다 지하와 관련돼 있는 얘기고, 자, 첫 번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집은 실제 저희 아버지가 매매를 하셨던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었어요. 약간 새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하 맞죠? 예, 지하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창문하고 문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렇죠. 이런 자,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그 벽돌 담벼락이 있고요. 지하가. 구석에 문이 있고 옆에 이제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위에 2층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주를 하시는 데고 3층이 이제 약간의 그 옥탑 다락방 같은 그런 집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담벼락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조그만 화단 같은 것도 한창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쪽이 뭔가 되게 서늘해요. 시원하게. 되게 시원하게 서늘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놀다가 더우면 거기 가서 앉아서 쉬고 막 약간 그런 장소였어요. 예. 그런 장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몰래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쓰던 장소기도 해요. 하도 혼나시니까 저 창틀에다가 몰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걸 이제 몰래 숨겨 놓으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돈을 빼가고 막 약간 이런 데였는데 저렇게 집이 지하에 한 4개 정도 있어요. 한쪽에 2개, 반대편에 2개. 2개가 있고 반대편은 새를 놓으셨었고 이쪽에 이제 빈집이 2개가 있었던 때였어요. 예. 어느 날 놀다가 더워가지고 여느 때랑 똑같이 거기 구석을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안에서 약간 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통통통통이 약간 뭐 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 누웠다 그런 느낌의 소리라 그럴까? 뭐야?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창문을 딱 봤어요. 그 세 번째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창문 안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창문을 기점으로 우측은 이제 설거지하는 그런 곳이고 왼쪽에 방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려 있는 데예요. 여기가. 예. 근데 거기에 이불이 깔려 있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사 오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기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시고 있던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저는 이제 멀리서 통통통통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 비계에 툭 쳤다가 올라가서 툭 쳤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저분이 언제 이사 왔고 언제 누가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인사를 시켜주시니까 밑에 누가 이사 왔다. 예.
누가 들어왔다. 뭐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보도 하나도 없이 이제 저는 그냥 갔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누가 들어오셨구나. 내가 모를 때. 그래서 거기 앞에 있으면 좀 민폐니까 이제 저는 딴 데 가서 놀았죠. 예. 딴 데 가서 놀다가 한 3, 4일 정도를 그 집 앞으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개안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시는 장소가 있어요. 느낌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문이 유난히 그게 좀 셌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시원한 걸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엔 그게 느낌이 좀 서늘한 걸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고부터 이제 서늘한 게 약간 살벌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 구석을 가기가 되게 낮에도 어두운 느낌이 나고 밝은 건 똑같은 좀 어두운 느낌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문 앞에만 살짝 그 근처에 가서 앉아서 좀 쉴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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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이런 소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이 사니까 괜히 뭐 내가 여기 아들이라고 해서 또 욕 먹을 수도 있으니 가면 안 되겠다 이러는데 아까 그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 담벼락 밖이 골목이에요. 그냥 애들 뛰어놀고 전봇대 있고 차 그냥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골목. 친구들하고 그냥 불러가지고 밖에서 이제 뭐 축구공 차고 막 놀다가 그 담이 한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렇게 보이는 담이 네. 되게 낮은 담. 놀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앉아서 머리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며칠 전에도 저러고 계셨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애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야야 우리 집에 이상한 거 있어 우리 집에. 저는 그랬었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애들끼리 막 목마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 해본 친구가. 예. 뭔 소리야? 이렇게 쓱 봤는데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예. 야, 저기 사람 있는데 계속 머리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그래서 2번 친구를 목마를 태워서 이제 또 보여줬어요. 예. 장난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씨, 또 이상한 무서운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애들이 막 놀라서 그냥 다 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 안쪽에 그 집 문 앞을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창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문 앞으로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그 옆집은 빈집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 창문 쪽으로 이렇게 쓱 가는데 아까 그 싱크대와 그 집 방, 네. 방 앞에 그 문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해요 이러고 저는 뛰어서 이제 도망갔고 눈이 마주쳤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여기 밑에 누구 들어왔어요? 이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반대편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 두 집은 있는 지 오래됐잖아. 아니 거기 말고 여기 골목 쪽에 화단 있는데 그쪽에 누구 계시던데 또 무슨 소리냐고. 거기 사람이 왜 있냐고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예. 아니요 아까 저기 여자분 저기 앉아 계시던데 그 집 안에. 예. 이때 이 창문이 약간 거의 투명한 창문이거든요. 아니 보이는 창문이에요.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창문 아니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니 그 시간에 이제 아빠가 제 손잡고 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내려가서 봤는데 제가 분명히 이불하고 사람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따고 혹시나 뭐 노숙자나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머리 긴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문을 막 이제 열쇠 갖고 내려와서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한기가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예. 아빠 이거 너무 무섭다고 난 갑자기. 근데 이렇게 방 안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불이 있었던 흔적도 없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던 거예요. 이게. 나는 분명히 싱크대 수저막 이런 것도 봤고 창문으로 이불도 봤고 책장 같은 것도 있었고 네. 수납판 같은 것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집이었던 거예요. 텅 빈 집. 그래서 막 자지러지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들어와 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예. 이 찬바람이 그냥 찬바람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찬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네. 거부한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에. 예. 문 앞에서 들어가 말어. 근데 아빠 빨리 들어와 보라고. 누가 있었냐고. 들어갔어요, 결국은. 들어갔는데 먼지가 너무 쌓여서 아버지랑 제 신발 자국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예. 아빠 저 방에서 내가 창문으로 이렇게 봤는데 누가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저기 앉아 있었다. 야, 봐라. 먼지도 이렇게 쌓였고 이사 들어온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는 그거였죠. 저를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네. 이제 아버지도 어렴풋이 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은 걸 보기 시작한 걸 아시니까. 그래서 일단 아빠 나가요. 나 지금 나 너무 추워. 춥다 그랬어요, 제가. 추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나왔어요. 아버지랑 나오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 근처에 가지 마라, 너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딴 데서 놀아, 이렇게 했는데 그 골목이 저희 이제 꼬맹이들이 모여서 노는 골목이다 보니 예.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또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 창문을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그 쇠창살 같은 소리 있잖아요. 예.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담장 넘어 제 귀에 들려요. 뭐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그 머리 그 더벅하게 기른 여자분이 창문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완전 경직됐죠, 저는. 그래서 귀신이야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아예 다른 동네까지 애들하고. 그리고 애들은 제가 귀신이야 하고 도망가니까 반대로 또 도망간 거고.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뭐 보인다고 막 저 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걔한테. 예.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날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아버지가 그 길로 이제 부동산을 바로 가셨죠. 그 집을 샀던 그 부동산을.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을 좀 엄포를 놓으시고 뭐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호실이더라고요. 그 호실이. 예.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그 건물이 좀 싸게 나왔던 겁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헛소리 하지 말고 뭐 어머니 표현으로는 이거 당장 매매 내놔달라고. 이런 집 못 산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거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바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집 팔리는 데까지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저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 지하실 얘기고요.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분명히 뚜뚜님께서 이 창문으로 안으로 봤을 때는 뭐 가구며 여기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보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귀신 보시는 분들이 어떤 귀신이 있는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홀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분명히.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이 제가 겪은 지하실 중에는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기억에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셨고 예. 아버지는 건축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를 되게 자주 간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고 팔고도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도 그리고 성인 때도 그렇고 이게 제가 얘기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여태 시리즈 중에. 네. 그 집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지하실 얘기할 때 같이 해야지라고 해서 오늘 푸는 얘기예요. 예. 주택을 직접 지으셨었어요. 주택을 아버님이 직접 지으셨었고 지하 1층, 2층, 3층 총 4층이겠죠. 총 4층짜리 이제 주택을 지으셨었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살 때 얘기예요. 새 집이다 보니까 손볼 게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네. 손볼 게 거의 없고 꾸미는데 한창 이제 맞들려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가.
뭐 여기다가 상추를 심고 싶고 여기다가 뭐를 심고 위에 액자는 뭘 달고 계단에 뭘 하고 막 이러는데 지하실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지만 짐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지하실에 채워놓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지하실이 약간 반지하보다 더 깊게 들어간 지하라고 해야 되나?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 완전 조그맣게.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내려가면 어두워요. 불을 켜고 내려가도. 비 오는 날은 진짜 말도 할 것 없이 그냥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살 때 같은 형광등이나 조명을 1, 2, 3, 4층을 다 달면은 지하가 유독 조명이 빨리 나가요. 네. 분명히 저번 달에 새 걸로 갈았는데 불을 켜면은 나가 있어요. 깜빡거리면서 틱하고 나가요. 그래서 아 여기는 습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가 있나 뭐 전기의 배선이 잘못됐나. 그때는 뭐 귀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죠. 오른쪽 하단 부분이 계단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책장이 아니라, 예. 네, 계단입니다. 천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계단을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제 정면부가 창문들이에요. 정면부가. 창문부고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위가 1번, 왼쪽 밑에 2번, 예. 오른쪽 위에 3번, 계단 옆에 4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예, 보시면. 맞아요. 예. 귀신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게 그 귀신의 형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냥 일자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예. 계단을 어느 날 이제 내려갔는데요. 1번 자리에서 그림자 같은 게 진동 오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 2, 3, 4번은 없어요. 지금. 왼쪽 구석에서 뭐가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이씨 뭐야 하고 바로 이제 전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명이 되게 어둡다고 거기는 밑에가. 같은 조명을 달았는데도. 아 이거 뭐지? 내가 몸을 잘못 봤나? 그래서 또 이제 계단을 내려서 불을 살짝 탁 켜봤는데 1번 자리에서 귀신이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저도 정확히 순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자세하게 봐가지고. 그 무서우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아 귀신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저 시간에 우리 집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려가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네. 거기 집을 문을 열고 현관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어가다가 밑에서 또 이렇게 서늘한 느낌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집도 그게 서늘한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예.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오. 아까 홀린다고 돌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냥 이럴 때는 저의 의지는 약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홀린 거니까. 예. 네.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1번 자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 다행이다 하고 옆을 쓱 봤는데 2번 자리에서 그 그림자가 떠는 게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더 놀랬죠. 분명히 없어서 안도하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뭐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예. 그대로 계단에서 나자빠졌었어요. 두 번째 때. 와 이건 안 되겠다. 올라가야겠다.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 10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예. 진짜 무서워요.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조명은 또 나가려고 하필 또 깜빡깜빡거리고 있지. 나머지 조명은 어둡지. 밖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약간 가위 풀린 것처럼 틱 하고 풀리길래 계단을 후다다닥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계단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층을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2층을 올라가면 계단이잖아요. 네. 그 옆 계단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왼쪽은 2층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어쩔 수 없이 그 계단 쪽을 가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숨 막히고 죽겠는데 또 며칠 있다가 올라가는데 끌려간 거죠. 지금 표현하자면.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마지막에 본 위치가 2번이었잖아요. 그때. 예. 왼쪽을 보면서 가는데 없어요. 와 없다. 앞을 딱 봤는데 정면에서 3번 위치 오른쪽 위에
위아래로 깡총깡총 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림자가. 이 순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위아래로 그림자가 깡총깡총 뛰는데 분명히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뛰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위아래로 툭툭툭. 소리가 났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완전 계단에서 그때 굴렀죠. 그래서 예. 앞으로 굴렀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구르면 3번 앞이에요. 이게 그러네. 미치죠. 저 앞에 딱 했는데 뭐가 제 눈앞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뒤로 기어나가면서 계단을 올라갔었어요. 그때. 네. 계단 나가가지고 비명 지르고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귀신 있다고 지하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하에 왜 자꾸 또 귀신이 있냐. 아빠 나 너무 무섭다 이 집. 여기 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내려가지 말라. 예. 아버지는 어떻게 막아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 막았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내일 저 공구랑 다 갖고 와서 지하를 막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날을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2층에 이제 올려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놓으셨는데 제가 새벽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날. 네. 새벽에 물 마시러 주방을 내려가게 됐죠. 물을 마시고 또 의지와 상관없이 계단을 지나칠 수가 또 없더라고요. 네. 내려갔어요. 또 터벅터벅 이제 내려가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왼쪽 구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나 여기 왜 내려왔지 하면서 없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계단을 반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왼쪽 밑에 인기척 같이 나죠. 인기척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계단 밑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옆을 탁 봤는데 밑에서 쪼그려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대로 굴러 떨어졌어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굴러 떨어지면서 그 옆을 봤는데 쪼그려 앉아있는 형태는 보여요. 눈 같은 것도 보이고 계단 위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굴러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얘 계단 위에 문만 보고 있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새벽에. 예. 불도 안 들어오는데 옆에 계단에 그림자 보이고 그림자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단 옆에서 위에 보고 있지. 마치 함정 있는데 알면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길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난 나가려면 여기를. 그래서 일단 있느니까 비명을 엄청나게 질렀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나다가 계속 이제 부모님 찾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오다다당 소리 나면서 아버지가 뚜떼야 이러면서 이제 일단 문을 딱 여셨는데 예. 그림자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내려서 너 여기 왜 내려왔냐고. 저는 막 눈물 범벅대고 난리가 났었죠. 나도 여기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저기 귀신이 있다고. 무서워 죽겠다. 그때 아버지가 왔다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아버지 아는 형님이 바로 한 20-30분 내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리고 올라가시고 밖에서 이제 아버지랑 그 아버지 아는 형님이란 분하고 막 뭔가 얘기를 하시더니 그 형님이 이제 지하실로 막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앉아있으래요. 거실에 일단. 근데 거기서 놀란 게 지하실에서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뭐 무당분이신지 신부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는 네. 형님이라는 분은. 뭐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였겠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욕을 막. 근데 분명한 게 지하실에 텅텅 비어 있거든요. 예. 진짜 뭐 집기 던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타당탕탕탕 막 이러는 소리가. 난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부술 것도 없고 한데 막 예. 진짜 뭐 영화처럼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러더니 막 하더니 그 아버지 아는 형님이란 분이 계단을 이제 올라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퉁퉁퉁 나오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야 여기 그냥 메꿔야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아버지도 심각하죠. 그러더니 얘가 들으면 안 되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자 이제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좀 지나고 얘기했을 때 그 형님이란 분이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건 한두 번 와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메꾸면 끝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을 나무로 봉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로 발랐어요. 아예 문 자체를 애초에 없었던 걸로. 바르고 나서 생활할 때는 이제 그런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소리는 지하실에서 뭔가 통통통통통 소리도 들리고 막 탕탕탕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저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한 4년 5년 있다가 이제 팔았죠. 매매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알아봤는데 그 바로 뒤가 묘가 있었더라고요. 묘. 다른 집에. 묘가 있는데 그 묘 모퉁이가 저희 집에 낑겨 있던 거예요. 지을 때. 예. 그거를 집을 팔고 나서 집을 사신 분이 뭔가를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알아보셨나 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거기 옆에가 바로 묘자리였다. 우리가 거길 건드렸나 봐. 이랬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저희 나가고 그 집 사신 분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도 지하에서 이제 시끄럽다고 아버지한테 지하실에 뭐 동물 키웠냐 못 키웠냐부터 따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알아보시고 지금 그 집이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주인 한 3번째 분에서 그거 헐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집이 제가 산에서 귀신 봤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말씀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근데 그 집은 헐려 있고 다른 주택을 지은 걸로 저는 봤었어요. 그때 로드뷰 봤을 때 본 김에 저희 집 찾아보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하실에서는 제가 본 역대 귀신 중에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하실에서 귀신이 있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귀신이 구석 자리를 좋아한다. 예. 근데 귀신을 보신 분으로서 왜 구석 자리를 좋아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쪽이 제일 어두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그냥 어두워서. 예.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구석 자리에서만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구석 자리라는 임팩트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때도 왜 방송하다 제 옆에 있었잖아요. 네. 구석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 저희 가게의 가운데 복도예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구석의 의미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떤 구석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뭔가 공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보더라도. 네, 그렇죠. 그럴 구석만 수 봤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 근데 구석에 귀신 많다는 얘기는 항상 좀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도 구석을 한번 보세요. 다 서서 지금 같이 듣고 있었을 겁니다. 뚜뚜님의 이야기를. 그죠. 지하실에서도 듣고 있을 수도 막 있고요.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막 떨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집중이 사실 오늘 조금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 그림이 너무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지만 그냥 필요한 것만 딱 그리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급하게 그리느냐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앞전 그 참여자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야기는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이 잘 되기 때문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고 방금 이야기도 지하실에 귀신이 많다. 그리고 지하실 귀신에게 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게